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콘덴서 보호 방식 개념 설명 영상 1편에 이어서 콘덴서 보호 방식 개념 영상 설명 2편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전 시간에 설명드렸던 걸 짧게 설명드리면 콘덴서 고장의 원인은 왜 생긴다. 나의 의견은 이거였다. 절연 불량, 접점 불량, 단자결선 이완, 그리고 고조파 영향, 또 과보상, 특정 콘덴서의 상시 투입, APFR 설정 이렇게 잘못된 경우 제가 생각한 콘덴서의 고장 원인이었습니다. 근데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콘덴서 보호 방식 고장 원인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콘덴서 보호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고장 보호 개전 방식,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시작되는 내부 고장 보호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 고장 보호 방식은 왜 하냐면 법규에 500kV에서 1500kV에는 내부 고장 과전류, 1500kV 이상은 과전류 과전압 내부 고장에 대한 보호 장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크게 고장 보호 개전 방식의 과전류 개전기, 저전압 과전압 개전기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UVR은 부족전압 개전기,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정전 후 특정 콘덴서만 투입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또 UVR까지 설치해 준다. 근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또 설계나 이런 데 적용될까요? 적용 안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답안지에서는 항상 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답안지에 표현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이런 거 꼭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여러분들의 생각이고요. 기본서나 어떤 중점적인 뭐 핸드북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다면 좀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써놨네요. 이제 내부 고장 보호에 대해서는 이제 MVS, NCS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 시간에 이어서 이제 내부 고장 보호에 대해서 설명드리는데요. 그럼 콘덴서 내부 고장 보호는 어떻게 하냐? 크게 MVS, NCS, 오픈 델타 방식, 전압 차동 검출 방식, 압력 스위치 방식, 리미트 스위치 방식, 크게 5가지, 6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NCS, Neutral Current Sensor, 어떤 책에는 Sensing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뭐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중성점 간에 이제 전류를 검출해서 차단하는 내부 고장 보호 장치입니다. 이게 콘덴서 내부에 A 콘덴서가 있고요, 여러분. B 콘덴서가 있습니다. 이것의 내부 보호 장치는 A 콘덴서와 B 콘덴서를 이렇게 연결합니다. 연결해서 여기에 CT를 걸고 NCS, Neutral Current 센서를 여기다 연결합니다. 이 얘기인 즉슨 정상 상태 A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와 B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의 합이 같다면 0이에요. 똑같다면 0입니다. 하지만 사고가 나서 극단적으로 A 콘덴서가 단락이나 지락이 생기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차가 생기겠죠. 원래 흘렀던 오차까지 고려해서 설정해놨던 NCS에 흐르는 전류가 A 콘덴서의 불량 고장으로 인해 여기에 흘러 들어가는 우리가 원래 설정했던 전류와 틀리면 이게 고장이다 인식해서 차단기에 트립 신호를 보내서 차단해서 콘덴서를 보호하는 겁니다. 이거 비율 차동 개전기에 대해서 제가 전 시간에 설명드렸거든요. 그런 원리랑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변압기 내부 1차 측과 2차 측에 흘러야 되는 전류가 같아야 되는데, 그쵸? 같아야 되죠. 이게 변압기에 따라서 1차에 뭐 5A가 흐르면 2차에는 뭐 10대 5다. 그럼 50A가 흘러서 나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정해 놓은, 그러니까 한 5A까지는 견딜 수 있어. 그럼 45A 흘러도 내부 릴레이에 대한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오차 범위를 고려해서 그 정도까지는 괜찮아. 하지만 뭐 극단적으로 30A, 27A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이게 내부에 고장 있네. 그리고 차단하는 것처럼 A 콘덴서와 B 콘덴서에 흘러나가는 전류가 같아야 되는데 차가 생기면
어디 고장이네? 여기가 왜, 여기도 10 흐르고 여기도 10 흘러야 되는데 여기는 5밖에 안 흐르네? 이거 고장이네. 그러면 그런 전류차를 검출해서 동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동작하는 게 중성점 전류 검출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정상 상태는 I1과 I2가 같아 0인데 사고 상태는 I1과 I2가 같지 않기 때문에 어떤 IX 값, 우리가 그 다른 설정값과 다른 값을 검출해서 차단하는 게 중성점 전류 검출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MVS인데요. 이것도 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같은 거 하나를 이해하면 이제 쉽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MVS, 뉴트럴 볼테이지 센서, 어떤 책에는 뭐 센싱 뭐 여러 가지 써 있는데요. 그거는 뭐 답안지에 크게 제가 혹시 채점관으로 들어가더라도 그런 거는 문제 삼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겠죠. 그것도 메이커의 차이니까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A 콘덴서에 흐르는 전압, 인가되는 전압, 그리고 B 콘덴서에 또 인가되는 전압, 델타 V1, 델타 V2 같기 때문에 이제 어떤 전이차가 발생하지 않죠. 전이차라는 거는 여기서는 220V인데 이쪽에서는 210, 뭐 10V, 10V 차이만큼 이게 전류가 흐르거든요. 여러분 알다시피 전이차, 그렇죠? 전이차가 생기는데 같으면 동작을 안 해요. 근데 어느 한 콘덴서가 고장이 나면 여기에 출력되는 전압과 여기에 나오는 전압이 틀리다. 그러면 이거 고장이다 해서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앞에 설명드린 거는 NCS, 그 중성점 전류를 검출하는 방식이고요. 이거는 중성점 전압을 검출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전류를 검출하나 전압을 검출하나 그 차이일 뿐이지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쉽게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받아들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오픈 델타 방식입니다. 오픈 델타 방식. 오픈 델타 방식. 오픈 델타 방식이 뭐냐면 콘덴서의 검출 코일을 오픈 델타 결선하여 검출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사고 콘덴서를 검출한다 이 얘기인데요. 그냥 그림을 3개로 1, 2, 3 이렇게 나누어서 그렸는데 제가 설명하면 그냥 쉽게 이해할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있었던 삼상 콘덴서인데요. 위에도 이렇게 삼상 콘덴서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이제 중성점 점을 인출해서 전압을 검출하는 건데 오픈 델타 방식은 콘덴서의 옆에다 이렇게 코일을 설치합니다. 코일. R상에도 코일, S상에도 코일, T상에도 코일. 그래서 이 코일에 인가되게끔 코일의 전압이 유도되지 않습니까? 이거 유도됩니다. 여기 암페어의 오른나사 법칙 이런 것까지 설명드리면 또 이제 길어지니까 이제 코일을 설치합니다. 그럼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이쪽에 인가되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코일을 똑같이 R상, S상, T상에서 이것을 오픈 델타 결선한 겁니다. 델타 결선 여러분들 많이 그려보셨죠? 오픈 델타 결선에서 릴레이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R상에서 유기되는 뭐 전압 전류, T상에서 유기되는 전압 전류, 뭐 S상에서 유기되는 뭐 전압 전류, 이게 같은데 오픈 델타에 흐르는 게 같은데 만약 이 각각 콘덴서의 그 설정값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류값. 근데 극단적으로 이 A 콘덴서의 이쪽 부분이 고장나면 얘가 그 고장 전류의 차를 검출해서 이 콘덴서만 트립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콘덴서에 코일을 설치하고 유도 코일, 유도되는 오픈 델타 코일을 유도 코일을 오픈 델타 결선하여 여기에 유도되는 뭐 전류를 검출해서 이게 고장이다. 그럼 이렇게 차단하는 겁니다. 결국에 이렇게도 검출하는 방식이 뭐다? 오픈 델타 방식이다. 그 얘기를 설명드린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전압차동 개정 방식인데, 네 번째는 전압차동 개정 방식입니다. 전압차동 개정 방식은 뭐냐? 이게 그러니까 전압차를 검출해서 동작하는 방식이거든요. 똑같이 그림을 3개 그렸는데요.
콘덴서를 그냥 Y 결선 한 겁니다. 이거 Y 결선 하면 이렇게 그려지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Y 결선인데 여기에 이렇게 코일을 두 개를 검출하는 겁니다. 두 개를 설치하는 겁니다. 왜? 전압 차동을 검출하려면. 그러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 그러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 여기에 흐르는 전류, 그 차를 검출해서 동작하는 겁니다. 원래는 여기에 콘덴서가 이렇게 하나가 더 설치되겠죠. 그래서 이쪽 구간의 콘덴서와 이쪽 구간에 흐르는 콘덴서의 뭐 전류 또는 전압. 근데 이게 전압 차동 방식이니까 이제 전압을 검출하겠죠. 전압을 검출하는 건데 개념은 그렇다는 겁니다. 이 코일을 두 개를 설치해서 1차에 흐르는 전압 전류, 2차에 흐르는 전압 전류, 이게 두 개의 코일의 차를 검출해서 여기에서 10, 여기에서 10 해서 총 뭐 이렇게 10이 흘러나가야 되는데 뭐 10, 20이 흘러나가야 되는데 이게 차가 생기네. 원래는 얘도 10이 흘렀고 얘도 10이 흘렀는데 얘는 5만 흘렸네. 그 차를 검출하는 겁니다. 이 흘러나가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유도돼서 여러분 유도돼서 검출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유도 코일을 설치해서 똑같이 1, 2 이렇게 유도 코일을 검출해서 1번에서 흐르는 전류와 2번에서 흐르는 뭐 전류 전압 그 차이를 여기서 같이 흘러야 되는데 이게 틀리네. 그럼 이 콘덴서가 고장이네. 그렇게 차동 방식으로 검출하는 방식이 전압 차동 개전 방식입니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압력 스위치 방식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좀 많이 보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RST거든요, 여러분. RST입니다. RST. 이거 그냥 부싱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 콘덴서 이게 외암이거든요. 여기 압력 스위치가 내장되어 있는 겁니다. 압력 스위치. 그래서 콘덴서 내부에 압력이 올라가면 이 압력 스위치를 검출해서 압력 스위치 뭐 리미트나 이런 것들을 검출해서 그게 이제 신호로 인가돼서 트립시키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압력 스위치 방식으로도 하는 것도 있고요. 여러분 실무에서 많이 경험하셨죠? 콘덴서가 배부른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무에서 콘덴서가 배부른다, 이렇게 뚱뚱해진다. 그때 그 리미트가 설치되어 있는 거 보신 분도 많을 거예요. 현장에 계시는 분들, 실무에 계시는 분들. 거기에 리미트 스위치를 설치하면 극간 간격이 예를 들어서 10cm인데 10cm인데 이게 15cm로 이렇게 늘어나면, 그렇죠? 늘어나면 리미트가 감지되겠죠? 그러면 접점이 동작해서 이게 뭔가 이상하다. 야, 차단해. 이렇게 동작하는 게 압력 스위치와 리미트 방식의 이제 포괄적인 개념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2편 보호 개전 방식 2편을 설명드렸는데요. 다시 정리하면 콘덴서 보호 방식의 개념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장 원인은 어떻게 되냐 1편에 의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보호 개전 방식과 내부 보호 방식이 있는데 왜 고장 보호 개전 방식과 내부 보호를 하냐면 이 조상 설비 보호 기준에 500kV 미만이냐 500에서 1500이냐 1500 이상이냐에 따라서 내부 고장 과전류 1500 이상이면 과전류 과전압 내부 고장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고장 보호 개전 방식하고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내부 고장 보호에 대해서 설명드린 겁니다. 내부 고장 보호에는 크게 중성적 전류 검출 방식 간단히 설명드리면 두 개의 콘덴서가 있는데 중성점을 인출해서 전류가 흐르는 중성점의 전류를 검출해서 CT로 검출해서 결국에 차전류를 검출한다. 이것도 비율 차동계전기도 거의 같은 원리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MVS는 NCS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중성점을 인출했는데 뭐 검출하는 게 뭐 있어? 전압을 검출한다. 첫 번째 거는 전류를 검출한다. 그 차이를 검출한다. 그거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오픈 델타 방식은 콘덴서에 코일을 설치해서 똑같이 설치해서 검출 코일을 설치한 후 이것을 델타 결선해서 오픈 델타 결선해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여기에 유도되지 않습니까? 똑같이 유도 코일. 이것도 변압기의 원리잖아요. 여기 유도되면 그거를 이제 전류로 검출하든 전압을 검출하든 그것을 검출해서 A 콘덴서가 고장나면 이 콘덴서가 고장났구나 해서 트립 신호를 보내서 차단하는 게
결선을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오픈 델타 방식이다. 그렇죠? 그리고 전압 차동 개전 방식은 콘덴서에 코일을 두 개 설치해서 왜 차동으로 1차에 흐르는 거 또 두 번째 흐르는 거 전압이든 전류든 전압 차동이니까 전압을 검출하겠죠. 똑같이 검출 코일을 두 개를 설치해서 왜냐면 1번에서 검출되는 전류 전압, 2번에서 검출되는 전류 전압 두 개의 차이에 의해서 이게 고장이구나 해서 동작하는 게 전압 차동 개전 방식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콘덴서 내부의 압력이 이렇게 부풀러지면 결국에 리미트가 동작하든지 압력 센서를 내부 내장한 게 검출해서 뭐 어떤 트립 신호 경보를 울린다든지 리미트 스위치는 뭐 자체적으로 차단기를 오프하든지 그건 시퀀스 상으로 여러분들이 구성해서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도 설명 뭐 어떻게 잘 들으셨는지요? 혹시 제 동영상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또 같이 공부하는 분이나 뭐 또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제 채널을 소개시켜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하는데 뭐 틀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제가 항상 동영상을 강의를 유튜브에 올릴 때 제 블로그와 제 이메일 주소를 남겨 놓으니까요. 제가 틀린 부분이 있다면 이메일이나 블로그에 글을 남겨주시면 또 그 부분을 수정해서 또 여러분들 보는 분들이니까 그분들도 다 아실 수 있게 해서 바른 정답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동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정말 공부에 대해서 제가 외람되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죠. 굉장히 어려운 시험도 많이 이렇게 합격하시고 그런 분들도 그것도 단시간 안에. 근데 그런 분들의 합격 수계를 좀 많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에 공부 동영상, 공부하는 방법의 동영상들 많으니까 꼭 기술사 공부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이제 변호사나 행정고시 좀 더 어려운 시험을 합격하시고 그런 분들의 마인드나 뭐 어떤 정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쉴 때 여러분들이 쉴 때 물론 뭐 야구를 보시던 축구를 보시던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취미에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휴식 시간에 하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시간을 조금 내셔서 그런 동영상을 보셔서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의 스킬, 방법들을 좀 얻어가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동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서브노트 3편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